다 모두 왼손 볼러로서 승부를 펼치게 네, 됐습니다. 나이도 한 살 차이고요. 98년생, 99년생 그리고 구질도 거의 비슷한 두 선수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왼손의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선수 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이번 개인전입니다. 자, 곧바로 세종시 볼링 협회의 최원석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이제 청소년 대표로 뽑혀서 이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봤던 경험을 했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선수들의 했거든요. 꿈이죠. 그렇죠. 진천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볼링 전용 경기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석의 첫 번째 투구는 오. 방금은 어프로치에서부터 마지막 착지가 불안정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보시면 착지가 다소 불안정하면서 왼쪽 다리가 일찍 서버렸죠. 본인도 지금은 조금은 시작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최원석 선수입니다. 뭐 속설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볼링계에서는 스플릿이 날 것 같으면 1프레임에 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점수를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1프레임에 처음 나오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끊기는 것보다는 초반에 일찍 털어내고 그럼요. 그 이후에 이제 재정비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면서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최원석 선수고요. 이제는 광주시청의 개인전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선수입니다. 오. 8핀을 처리. 자, 첫 번째 투구한 최원석 선수의 실수의 영향인가요? 최원석 선수는 굉장히 얇게 공략이 되면서 스플릿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지켜본 이정수 선수가 두껍게 공략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선수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스페어. 시작 자체는 이정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이정수 선수가 직전 단체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 흐름을 빨리 좀 깨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생각이고요. 어쨌든 최원석 선수는 이 본 경기에서 본다면 이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요. 예. 자, 본인의 첫 투구를 감안을 해서 스트라이크 라인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신중했던 최원석.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점수상으로는 한 프레임을 뒤지고 있지만 상대 선수인 이정수 선수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번에는 모든 핀을 한꺼번에 쓰러뜨렸던 최원석 선수입니다. 심적 부담감을 안겨받은 이정수. 두 번째 프레임. 자, 방금은 좋은데요. 또 하나가 남았어요, 이번에. 방금은 마지막 그 후킹 포인트까지 본인이 의도한 아웃사이드의 가장 끝부분까지 공을 내보냈는데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6번 핀이 남게 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 뭐 하나하나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이정수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가 왼손 볼러로서는 뭐 구질이 크랭크 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회전과 많은 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인이 어려울 때는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한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일단은 두 프레임 모두 스페어 처리를 해내고 있는 이정수 선수고요.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최원석 선수입니다. 자, 과연 두 번째 프레임에 만들었던 이 스트라이크의 기운을 더블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좋은데요.
자, 완전히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원석 선수는 이 큰 경기에서 오히려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인 선수고요. 네. 또 반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본인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계속 필이 남고 있는 이정수 선수예요. 이정수 선수는 지금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과감한 시도를 최소한 3보드 이상의 훅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예. 아니면 장비를 교체해서라도 변화를 줘야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대로 그대로 스트라이크를 한번 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정수 선수의 실력과는 별개로 어쨌든 계속해서 레인은 또 말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변화가 생기니까요. 이 볼링에서 정설로 저희가 일컫는 말이 레인을 이기려고 덤벼들면 100점 100패입니다. 얼마만큼 레인의 오일 상태에 빨리 순응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모습에서 최연석은 어떨까요? 이런 방금은 너무 자신감에 찬 나머지 너무 깊은 공략을 해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지금은 그려졌습니다. 자, 본인이 구질 자체가 큰 앵글을 그리니까요. 그만큼 일산 포켓에 공략을 하지 못했을 때 더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워시 스플릿이 남게 되는 거죠. 예. 자, 하지만 전혀 스페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연석이 처리를 해냅니다. 제 말을 들었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최원석 선수입니다. 근데 정말 본인이 소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별로 긴장을 잘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분함이 좀 캐릭터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저건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 이정우 선수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정수가 여기서 이건 스트라이크. 본인도 지금 스트라이크를 치고도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브루클린 존을 공략되는 이런 스트라이크는 오히려 상대방은 이 선수가 아직 라인을 못 잡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도 이 어떡하지? 스트라이크 라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오히려 불안감을 안고 투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약간 좀 걱정 섞인 듯한 표정의 이정수 선수였습니다. 만약에 옆에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지시를 했을 정도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네. 최원석 7번 핀이 남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기에는요. 최원석 선수 점수를 떠나서 최원석 선수가 1, 2 포켓에 공략되는 횟수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정수 선수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포켓 진입이 거의 어려운 상태고요. 근데 볼링이 알 수 없는 것이 볼링공은 둥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가 되면 이 전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얇게 맞으면서 스페어 처리를 해냅니다. 자, 그 계기라는 것이 단 하나의 스페어, 때로는 단 하나의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빨리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연 이정수의 이번 선택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에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정수 선수도 지금 상대 선수와 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출발하는 스탠스 위치 자체가 최소한 3보드 이상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레인 상태가. 예.
일단 스페어로 지금 5번째 프레임을 마무리 지었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지금 5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를 한 이후에 곧바로 동료들과 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건넸던 이정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팀원들도 뒤에서 지켜볼 때 이정수 선수가 1, 2 포켓의 공략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시를 할 거고요. 네, 이정수 선수도 뭐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변화를 주는데 볼이 그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반면 자신의 길은 어느 정도 닦아놓고 있는 최원석. 네, 최원석 선수는 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트라이크가 저- 이번에도 자,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점수 차이가 만약에 네, 서로가 나는 상황이라면은 과감하게 공격을 할 거냐 디펜스를 할 거냐 정도가 딱 정해지는데 지금처럼 핀 싸움, 즉 한 핀 두 핀 차이로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과감한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원석 선수도 이정수 선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겠군요. 스페어 처리. 자, 지금 레인 상태는요. 레인을 보통 공략을 할 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헤드, 파인즈, 백엔드 세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레인의 중간 부위를 내 볼이 얼마만큼 오일을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레인을 공략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선수들이 또 피부로 느끼는 바가 있고 뒤에서 지켜보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정수. 방금은 착지가 아예 안 돼 버렸어요. 난관인데요. 예,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정수 네. 선수인데요. 그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정수 선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예, 이럴 때는 과감히 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 두 쪽 요 정도 상태가 아니라 과감히 볼이 지나가는 라인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예. 일단 어떻게든 지금 단 하나의 핀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정수 선수. 네. 점수는 단 4점입니다. 단 4점 차인데 이 4점은 어쨌든 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느냐, 어떤 선수가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승패가 바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선수들이 승부수를 언제 던질지가 과연 궁금합니다. 이제는 경기 후반부로 넘어왔고 7프레임의 결과가 이런 지금 5, 6, 7프레임 연속해서 다 7프레임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 볼의 종적인 이동을 할 것이냐, 횡적인 이동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7번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예. 볼의 꺾이는 지점을 좀 더 앞에서 형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안쪽에서 형성을 시킬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선수들이 그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어허. 이것 보세요. 오픈이 나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최원석 선수도 본인이 좀 뿌리고 나서 예감했던 것 같아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지도자분들이 평소에 다 지도를 하십니다만은 더더욱이 이 볼링이라는 종목은 기본기, 어프로치에서의 기본기가 이런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정수. 또다시 두꺼웠죠. 예. 세 프레임 연속 모두 다 첫 번째 투구는 9핀만 건드립니다. 본인도 혼잣말로 아우 죽겠다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독님이라면 팀을 위해서 지금은 이정수 선수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프레임을 스페어 커버만 가져오더라도 팀의 승점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정수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도전을 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이정수 선수가 이번 대회만 치르고 선수 생활을 안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무보다는 좀 숲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요. 자, 그런데 팀에 승점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과연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최원석 선수의 8프레임 투구. 오! 다 쓰러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번 예. 대회는 이 전 경기가 다 결승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리 지레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핀이 넘어가지만 이 최원석 선수의 많은 회전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정수 스트라이크.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정수 선수. 예.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뒤쪽에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홀로 외로이 싸워야 하는 그 무게감이 더 크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본인이 극복해야 되고 본인이 져야 될 짐이거든요. 네. 자, 이정수 선수는 사실 미래를 본다면 이 한 경기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최원석 스트라이크! 선수 그냥 무너지지 않네요. 그냥 안 물러섭니다.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더블은요 굉장히 큽니다. 점수상으로도 한 프레임을 따라잡았지만 일단 남아있는 10프레임에서 충분히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사실 최원석 선수는 90% 이상은 경기를 패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정수의 9프레임은 스트라이크. 이정수 선수 극복해냅니다. 좋은 선수예요. 최원석과 동일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두 선수의 점수 차이는 15점이거든요. 15점이기 때문에 자, 최원석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놓고 네. 이정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담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는 가벼운 마인드 컨트롤 최원석. 스트라이크. 자, 일단 첫 단추는 풀었습니다. 네. 자, 최원석 선수는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10점을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반면 이정수 선수는 최원석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된다면 일단 10프레임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더 부담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건 오히려 지금 현재 최원석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최원석 선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팀을 위한 결과.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아까워요. 너무 깊게 공략을 했네요. 이게 핀이 이렇게 남네요. 6번, 7번, 10번이 남고 말았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최원석 선수 일단은요 남아있는 세 핀 중에서 두 핀을 처리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정수 선수가 만약에 혹시라도 오! 마지막 이벤트인가요? 두 핀이 아니 세 핀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는 두 핀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점수입니다만은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이 스플릿핀을 잘 처리해내면서 최원석 선수가 개인전 197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정수 선수는 스페어 카바를 하면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네. 멋집니다.
더키 달성. 자, 광주시청에서는 이 이정수 선수를 개인전에 내보낸 이유가 분명해졌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극복해낼 줄 아는 선수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앞서서도 그 본인이 라인이 없었을 때 네. 그게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아니면 멘탈이 무너져서 스페어 미스의 횟수가 많아진다든지 하면은 마무리 때 이런 스트라이크가 연결되는 현상이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꿋꿋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이정수 선수 칭찬해주고 싶네요. 또다시 스트라이크. 이정 선수는 정말 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건넸는데 지금 이 개인전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올 시즌 그리고 이번 대회 앞으로 이정수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가 또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세를 고쳐줬고 개인전 마지막 투구를 뽑아내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결과는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면서 이정수 선수가 총합 225점으로 지금 최원석 선수에게 큰 격차로 이렇게 승점 2점을 팀에게 안겨다 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종시 볼링협회는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체전에서는 승점을 잘 따내는데 개인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반면에 네. 사실 팀전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광주시청은 이제 단체전에서는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전에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이제 승점 2점을 오늘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남자 1차 이 네 번째 경기 세종시 볼링협회와 광주시청이 만나서 나란히 승점 2점씩 나눠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홍영찬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영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